사람도 고양이도 암에 걸립니다. 암, 즉 종양은요, 사람에서도 고양이에서 사망률 1위를 다투는 흔하고 굉장히 중차대한 질병입니다. 그럼 고양이에서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고양이에서 흔한 암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할 방법은 있을까요? 암에 걸렸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암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종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종양은요, 10살이 넘는 고양이의 절반은 걸릴 가능성이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살아가면서 매일 수십만 개의 세포들이 고장이 나게 되고요. 이 고장난 세포는요, 청소가 되며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면역 시스템이 몸 안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게 되면은요, 고장난 세포가 방치되게 되고요. 이 고장난 세포가 청소가 안 되고 무한히 증식하는 것이 바로 종양, 즉 암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고장이 나고요. 또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원활히 안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요, 노화와 면역 기능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즉 예전보다 고양이에서 암이 흔하게 보이는 원인은요, 진단 기술의 발달도 있겠지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양이들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고양이 종양의 원인을 꼽자면은요, 유전적인 소인과 노화가 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 외 원인으로는요,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인 FELV와 또 고양이 에이즈 바이러스인 FIV 바이러스가 고양이에서 종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집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흡연 역시 고양이 암 발병률을 높이며, 드물지만은요, 백신이나 항생제 등의 접종에 의해서 주사 부위 염증에서도 역시 FISS, 고양이 주사 부위 암종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 자주 발견되는 소위 4대 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림프종이 있습니다. 혈액 속의 백혈구 중 하나인 림프구가 암으로 흑화하여 생기는 질병으로요, 고양이에서는요, FELV에서 주로 다발하게 됩니다. 이 림프종도요, 어디에 전이를 유발했냐에 따라 여러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로 FELV 감염 고양이에서 다발하는 종격형 림프종은요, 호흡기 질환, 흉수, 호흡곤란, 기력 저하를 유발하고요, 나이든 노령의 고양이에서 다발하는 소화관형 림프종은요, 구토, 지속적인 설사와 식욕부진, 체중의 감소, 복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FELV 감염 고양이에서 역시 다발하는 중추신경형 림프종의 경우는요, 갑작스러운 마비나 운동실조, 중심을 못 잡기도 하고요, 성격의 변화가 오기도 하며 발작과 기각감 및 증후군 등을 보이는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비만세포종이 있는데요, 일명 고양이의 피부암입니다. 굉장히 흔한 종양으로 히스타민을 포함한 비만세포가 종양한 것으로요, 내부 장기에 생긴다면 거의가 악성 타입의 종양이고요, 피부에 생기는 것들은요, 80% 이상이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얼굴, 목 주변에 뾰루지 같이 많이 생기며 없어지지 않고 몇 달 동안 커졌다 작았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많이 간지러워하고요, 또 털이 빠질 정도로 긁거나 핥는다면은요, 비만세포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단 의심이 간다면은요, 수술적으로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세포종은요, 주로 10살이 넘은 노령묘에서 다발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10살이 넘었다면은요, 안 보이던 멍울 같은 것이 있는지 또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기 발견의 최선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유선 종양입니다. 유선에 생기는 종양으로요, 고양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악성입니다. 출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7살 이상의 여자 고양이가 주로 걸리는 질환입니다. 첫 발정 전에는요, 중성화 수술한다면요, 90% 정도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이러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양은요, SCC, 스퀘이머스 셀 칼시노마라고 불리는 평평상피암입니다. 피부암의 일종으로요, 주로 코와 눈, 눈꺼풀, 입가, 구강 내에 생기는 비교적 흔한 종양입니다. 노화와 자외선의 노출에 따라 그 발병 빈도가 높아지게 되며, 주로 흰색 고양이가 더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주변 조직으로 침습되며 커지게 되고요, 전이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일단 확인되면은요, 뼈를 포함해 최대한 주변 조직을 넓게 제거하고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요, 기대 수명은 불과 1년 이내입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선 어린 고양이라면은요, 첫 발정 전에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해줍니다. 혹 길냥이거나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함께 키운다면은요, 고양이가 백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고양이 백혈병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흰 고양이라면은요, 집안의 창문에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필름을 붙여주시고요, 혹 집사가 애언가라면은요, 담배를 당장 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행히도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특별한 영양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덜 먹여서 비만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조기 발견은요, 이렇게 자주 만져주고 자주 브러싱을 해주며 온몸을 매일 관찰해 보는 것과 동물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체중의 변화로요, 만약 내 고양이 체중이 10% 이내의 변화를 보인다면은요,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자세한 검진을 받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암에 걸렸다면 어떤 치료 과정이 필요할까요? 고양이의 종양 치료와 사람의 종양 치료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사람은요, 치료 후 기대 수명을 5년 정도로 잡습니다. 즉 5년 생존율을 목표로 치료에 들어가는 반면에 고양이는요, 1년으로 잡습니다. 즉 치료가 성공적이라도 평균 기대 수명은 1년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평균의 함정은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2, 3년 이상을 불편함 없이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치료 중 6개월이 채 안 돼서 고양이 별로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화학 치료 중에도요, 사람처럼 심한 부작용을 보이거나 고통스러운 통증 반응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암 치료는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체중이 줄며 심하게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이런 종류의 부작용을요, 거의 보이지 않고요. 의외로 담담히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는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 치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수술로는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종양 조직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여 진행을 늦추고요. 또 고양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요, 국내에서는 아직 드문 치료법이긴 한데요. 차츰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하는 병원이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수술을 통해 최대한 제거 후에 여러 가지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 치료가 주가 되며 종양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여러분의 예산에 따라 치료약의 종류나 방법 그리고 스케줄을 잡고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고양이 종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